네, 중요한 네, 핫 트렌드, 네, 섹터 엿보기, 섹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예, 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이게 일요일 날 소식 네. 전해졌던가? 토요일인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오전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게 물밑으로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물밑으로 뭐 만나고 작업들 했다는 건데 네. 그걸 뭐 알 수 없으니 추론만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강했는데요. 네. 배터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좋게 보셔야죠. 좋게 보셔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루 전에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LG와 SK 배터리 분쟁 최종 합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향후에 모든 소송은 다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간 법적 분쟁도 없고요. 진행되는 소송 다 취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조금 뒤에 이따가 그 차트를 가지고 일정별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LG 화학 입장에서는요. 현금 확보하죠. 그죠? 예. 돈 벌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가도 올라서 돈 벌었고 현금도 확보해서 돈 벌었고 그리고 그 기술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지를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뒤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LG화학은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야 돼요. 이번에 실적 좋게 나옵니다. 됐고, 근데 앞으로 더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실적은 괜찮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에서 상장이 되면은 추후에 지분가치 반영이 되는 거니까 LG 화학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5월 달에 코스피 상장이죠. 유가증권 상장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SK 아이 테크놀로지. 네, 그게 상장이 되기 때문에 한 5조에서 7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이 정도 가치 평가를 받으면은 SK 이노베이션 좋다. 요렇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네.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앞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네. 요걸 잘 들으면은 이게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어쨌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소송이요. 이제 언제부터 징후가 있었냐면 2017년도부터 지나고 나니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LG 화학부터 볼게요. 자, LG 화학이 주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 LG 화학부터 볼게요. 자, 27년도에 처음에 27년도부터요. 27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2017년. 죄송합니다. 예. 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네. LG 화학에서 SK 이노베이션으로 직원들이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직을 했는데, 그래서 LG 화학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약간 그 의구심을 가진 거죠. 이거 뭐 기술 빼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도 뭐 큰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건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 2018년도 말에 폭스바겐으로부터 SK 이노베이션이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LG 화학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꼭지가 이제 돈 거죠. 그쪽에 돈 벌었으니까. 참 그죠. 예, 어쨌건 자의적인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LG 화학이. 그래서 2019년도 4월, 5월, 6월에서 각종 뭐 지방 법원에 소송을 넣고 IT에 또 소제기를 하고 막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막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고 떨어지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2월 달에 2020년 2월 달에요. 2월 달에 요때 2월 달에 예비 판정이 났죠. LG 화학이 맞다. 예, 예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아서 또 배터리 부분에 대한 또 실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가다가 요때쯤 와가지고
그 판정을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빠진 거죠. 빠졌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야 라고 해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현재 위치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LG화학에 대해서 높아졌다는 거죠. 근본 IT 소송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LG화학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을 번 거하고 보상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어쨌건 주가 상승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해당 가치만큼 펌핑이 돼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의 오늘 상방향의 흐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SK이노를 봐야죠, 이제. 예, SK이노베이션은 참 재밌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네, 요거 이제 SK이노베이션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예. 네. 예,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도부터 직원들이 쭉 들어왔죠. 들어와서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들어와서 진행이 됐는데 2018년도 말 정도에 이렇게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죠. 예, 빠진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2022년 2월 달에, 요게 지금 3월 20일인데요. 20년. 네. 예, 2020년. 네. 예. 그때는 뭐 코로나도 있었고. 예, 네. 코로나도 네. 있었고, 요 부분이 이제 저는 이렇게 자의를 해석하고 싶어요. 그, 최종적으로 이제 예비 배터리 ITC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LG화학이 빠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빠지고 이 과정이 지나니까 한동안 또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죠.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올라갔던 거고. SK이노가. 예, SK이노베이션이요. 그 다음에 요때가 언제냐면 10월 달이에요. 예,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난다고 하니까 SK이노베이션이 한동안 또 올라가다가 또 경계감이 생겨서 또 빠졌던 거죠.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경계감이 생기면 빠지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또 성장성 또 이렇게 펌핑되면서 계속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판결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위로 팍 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SK이노베이션은요, 그 ITC 판결 일정상 그 전에는 항상 빠졌어요. 빠지고 거기에 싹 지나가면 또 이렇게 성장성에 의해서 또 올라가고 또 일정이 다가오면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면 또 빠지고 또 올라가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석하나요? 좀 염려가 돼서 빠졌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시기가 된 거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 2018년도 말에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도 공장 증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주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단 말이죠. 수주가 기대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점쳐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51%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SK이노와 LG화학의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폭스바겐 각형역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 소송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삼성 SDI를 좀 더 주목했었거든요. 시장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판결이 난 상황에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배터리 팩 업체들을 보면 세 개 중에서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전고체를 가기 때문에 삼성 SDI는 꾸준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 이벤트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치가 눌려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배터리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상방 여력이 더 발생한 거고 시장 관심도 많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삼성 SD하고 SK이노베이션을 둘 중에 어느 거 투자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SKIET가 상장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뭐 전문가들은 프로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답변 앞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팩 3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사실 소재 업종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폭스바겐 얘기할 때도 폭스바겐이 만들던 뭐 폭스바겐 할아버지가 만들던 간에 소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눌려있던 거 소재 업종 주목하자는 얘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SK이노 모멘텀까지 해서 소재 업체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소재 업체 얘기도 해주셔야죠. 네네, 뭐 소재업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게 좀 리얼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 좀 열어놨는데요.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상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 가격을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상방향의 흐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도 나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예. 그리고 합산 수급도 주봉상 개념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에코프로 BM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내용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보. 네. 첨보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첨보도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지금 꾸준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한 흔적이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빠진 흔적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빠졌다는 것은 기관들이 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첨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KC 동박 예, 관련해서 예, 보셔야 됩니다. 예, SKC 뭐 역시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모멘텀이 나오고 가장 센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보셔야 돼요. 네.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네. 포스코 케미칼 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보던 종목을 반복 트레이딩 한다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수는 없어요. 어차피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이요. 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6%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성장이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양극재 생산 능력이요, 18만 톤 확보하고 매출 4조 원 달성 등 중장기 성장이 있을 거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비행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첨보죠, 첨보. 첨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매출액이 50% 이상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C 같은 경우도 동박이죠. 동박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기 요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그거예요.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요게 지금, 소재 업체들의 평균 그래프인데요. 2월 말 정도에 저점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종목들 많이, 동화기업도 강조 많이 했죠. LNF도 네. 강조 많이 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 대한유화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제가 좀 찝어 드릴게요. 에코프로 BM. 분명히 박사님이 한 종목 그럼 먹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요거는, SK와 LG 배터리 소송 분쟁으로 인해서, EV용 양극재 주요 고객사 향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매출 성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게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 주가 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이미 가격 조정 나오고 지금 반등 나오니까 이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전기차 시장과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에 좀 주목하자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어쨌건 뭐 크게 보시면은, 예,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2차전지 섹터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